아까 뭐 대통령실에서 관계자가 서울에 온다고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 뭐 대통령 오셔가지고 뭐 구해달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옴으로써 어떤 하나의 컨트롤 타워의 무게감, 책임감, 안정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랑 좀 만나기로 하겠다 하시더라도 좀 화상회의로 대처를 하고 젤렌스키에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좀 가겠다. 양해를 구하고 나중에 만납시다. 하고 비행기를 돌렸다면. 전쟁 중인 곳에 대한 방문이기 때문에 긴박하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이 열차를 타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열차의 방향을 돌릴 수는 없었을 텐데 네. 이 열차에 타기 전, 열차에 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하차도 침수 등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됐던 터라 그런 일들에 대한 시기적인 아쉬움도 분명히 존재를 했을 겁니다. 유럽 순방기간 중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방문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김진희 변호사, 이 우크라이나 방문 기간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큰 비가 내려서 피해가 속출했어요. 관련해서 야권에서 연이어서 지금 비판에 나서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야권에서는 이렇게 국내 수해 상황에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라면서 이제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가장 비판을 받는 것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제 한 발언입니다. 그 발언이 바로 그 내용이 뭐였냐면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 하더라도 집중호우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라는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발언을 두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발언이 국정 컨트롤 타워 로서 대통령실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책임이 있는 태도도 아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발언의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이제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 역시도 국민이 재해 한복판에 있을 때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장관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대체 어디 있느냐는 국민의 절규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한국에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서영구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도 이게 대통령 측에서 나올 이야기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12년 내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났는데 사실상 컨트롤 타워의 부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국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민들이 실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아쉽게 생각하실 만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은 그런 얘기보다는 어떻게 빨리 복구를 지원할 것이냐 또 앞으로 추가의 피해를 막을 것이냐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은 단순하게 현장을 방문한 정도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에 관련된 일입니다. 선후 복구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여해야 국민들에게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국익적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잘 알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좁쌀 같은 눈으로 계속해서 흠집내기, 트집잡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전 세계 45개 정상급 인사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사실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모든 나라가 위험에 빠졌습니까? 이런 국정운영 감각과 국제정세 인식을 가지고 지난 5년간 집권하며 외교를 맡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국익에 큰 도움이 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멈추길 바랍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우크라이나 방문 취소하고 바로 귀국했어야 했나요? 좀 아쉬움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익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희 민주당이 얘기하거나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집안의 가장이 일을 보러 바깥에 나가셨어요. 근데 애가 다쳐서 응급실에 간 거죠. 응급실에 갔는데 가장이 전화로 아내에게 그러죠.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네. 병원비도 좀 치러놨고 의사한테 얘기해놨다. 내가 좀 일 좀 보고 갈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정말 총각을 다투는다면
보통 가장이라면 일을 보다가도 중단하고 뛰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는 뭐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어떤 외교적인 뭐 실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차지하더라도요. 네.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이 호흡 피해로 목숨을 잃어가고 12년 만에 정말 이재민이 12,000명이 나왔잖아요. 그랬다면 이 마음을 보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아까 뭐 대통령실에서 관계자가 서울에 온다고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 뭐 대통령 오셔가지고 뭐 구해달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옴으로써 어떤 하나의 컨트롤타의 무게감, 책임감, 안정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랑 좀 만나기로 하겠다 하시더라도 좀 화상회의로 대처를 하고 젤렌스키에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좀 가겠다. 양해를 구하고 나중에 만납시다. 하고 비행기를 돌렸다면 국민들은 조금 더 대통령이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랬으면 민주당이 이런 비판을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이 대통령실의 발언 문제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가 조금 더 불거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현재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 있었을 당시에 아마 어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이 무거웠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내에 있는 수해에 대한 문제들을 잘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수차례 지시도 하고 또 이를 끌고 가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곳에 대한 방문이기 때문에 긴박하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이 열차를 타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열차의 방향을 돌릴 수는 없었을 텐데 네. 이 열차에 타기 전, 열차에 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하차도 침수 등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됐던 터라 그런 일들에 대한 시기적인 아쉬움도 분명히 존재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사업이 진행됐을 때 대한민국의 역할이라든지 또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른바 전 세계에 도움을 받았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한 뒤에 우크라이나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이 우크라이나 방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네. 또 국내에 있는 수해 복구 더 이상 피해가 없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중간에 있는 메시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국민에 대한 설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발언들이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뒤따라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치권의 이런 논쟁 속에 윤석열 대통령 어제 귀국하자마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고요. 수해 현장도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빠른 수해 피해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겠습니다. 그 증상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감천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좀 앉으십시오. 좀 좁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좀 참고 계십시오. 식사 좀 잘 하시면서 정부에서 다 복구해드리고 다 할 테니까.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김병민 최고위원이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대응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의 대응이 아쉬웠던 부분 이번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영상도 한번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서초동에 제가 사는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는 좀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거기가 1층이 지금 물이 들어와가지고 침수의 정도니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에 대한 예고가 있다 그래서 비가 온다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대처라는 것이죠.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치도 착오가 없으셨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대통령실이라는 게 어쨌든 국정 운영을 관리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곳에서 하는 얘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히려 거꾸로 논란이 되는 상황. 이번도 그렇고 조금 전에 봤던 영상도 그렇고.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인식인 것 같아요. 태도와 인식, 국민을 대하는. 그게 부족하지 않냐. 공감 능력이라 하죠, 보통.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만 뭐 퇴근해서도 걱정하는 거 아니냐. 컨트롤 그 자체가 컨트롤 타워 아니냐. 최근에 홍준표 시장하고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또 대통령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서울에 온다고 해서 이미 상황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 때 어땠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85분 늦게 왔을 때 왜 늦게 왔냐고 물어봤을 때 이상민 장관 기억나시죠? 이미 골든타임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갔습니다. 이런 인식 자체가 이 정부의 팽배해 있다. 이걸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뭔가를 사후 약방문식으로 뭔가를 해주고 복구를 해주고 지원해주고 그건 정부가 당연히 해야죠. 네. 국민들은 그런 정부를 믿고 세금을 내고 일상을 평온하게 살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이 왔을 때 국가가 선제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은 평상시에 저런 공직자들의 발언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행이 됐을 때 더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지난 8월 수해부터 그다음에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해서 또 생명을 잃으셨잖아요. 그때도 대통령께서는 시스템 정비까지 요구를 하셨어요. 네. 철저하게 대비해라.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변한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인식 자체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정부의 시스템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시 되짚고 봐야지. 저는 대통령께서 이권 카르텔, 부권 카르텔의 보조금을 운운하면서 재난지원금에 고리 가라. 이 자체도 대통령도 지금 문제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이번 호흡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여기에 대해서 좀 엇나가 있다라는 좀 그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자, 김용민 최고위원은 메시지 관리에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해주셨기 때문에 저 영상 하나 보고 같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기자들이요,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윤 대통령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몇백 톤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거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요. 몇십 톤의 그 바위가 떨어지는 이런 사태는 처음 봤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 관점이 아니라 뭔가 제3자나 구경꾼 같은 목소리 얘기 아니냐라는. 그 부분을 한번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자들이 질문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민 최고위원? 네, 뭐 당의 대변인이 언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고 대통령의 행사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정확치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이권 카르텔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이 측면들은 지금 경북 산사태 현장을 가보면 정말 참담할 정도의 피해 현장들을 그대로 목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벌써 작년 또 그 전에 일어났던 수해 현장들도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면 거의 모든 언론이 다 관심을 갖지만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뉴스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한 복구 예산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작년 지난해 있었던 수해 과정 속에서도 다 복구가 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많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역대급 수해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를 투입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복구들이 다 정확하게 진행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그럼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들이 필요하다. 추경을 논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정치권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부터 끄집어내서 얘기했던 이른바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 문제 같은 경우들은 국가의 우선적인 사업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배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뿌리 뽑고 지금 정말 국민들의 삶에 중요할 수 있는 재해 복구 등의 이런 예산들이 집중 투입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정치인들이 현장을 가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칠 때
야당으로서의 정치적인 공세에 맞부딪히게 되는 과정들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재해 재난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유가족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분들의 심정들을 헤아리는 측면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해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조금 더 국민적 공감대를 맞춰가면서 눈높이에 적합한 발언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더 유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어제 현장에서 했던 발언, 제3자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 여쭤보면 역시 이거는 대통령실의 관련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경북에서의 산사태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아왔던 지난날의 산사태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그 이재민들의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발언들을 꺼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삶의 터전을 복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